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년 된 2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사소한 거짓말이라면 모른 척 지나가거나 용서할 수 있다고 하지만 어릴 적부터 어른들께서 작은 거짓말도 쌓이면 큰 거짓말이 된다며 종종 말씀해 주셔서 그런지 살면서 누구나 한 번씩 해볼 수 있는 작은 거짓말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부모님께서도 거짓말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나 나쁜 습관으로 자리 잡을까봐 엄하게 교육을 하셨으며 그로 인해 어떠한 문제가 저로 인해 발생하게 되었다면 거짓말로 포장을 해서 피하려고 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사과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최대한 고치려고 노력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살면서 작은 거짓말이니 괜찮다고 위안을 삼으며 아무렇지 않게 하는 사람들을 그다지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고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되더군요. 처음에 주변 사람들은 사소한 거짓말이나 선의의 거짓말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융통성이 없다고 이야기하거나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보기도 하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솔직하게 비춰지는 모습에 오히려 저에 대한 신뢰를 얻게 되었고 이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라는 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결국 옆에 남게 되었어요. 이제 평생을 함께할 신랑만 거짓 없는 사람을 만나면 소원이 없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름이 다가오면서 다이어트를 할 생각으로 러닝 동호회에 참석했다가 우연히 지금의 신랑을 만나게 되었고 대화를 나눠보니 서로 통하는 것이 많아 관심을 가지고 연애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약 2년간의 연애 기간을 거쳐서 신랑을 지켜보니 참 선한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희 둘은 양가 부모님과 지인들의 축복 속에 서로에 대한 굳건한 믿음 하나로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죠. 당연히 신랑과 성격이나 생각하는 것이 비슷하다 보니 결혼 생활을 하면서 싸우거나 의견 충돌이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결혼은 현실이었고 빠짐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죠. 한 번은 예상보다 일찍 일이 끝나게 되면서 일찍 집에 도착했는데 집 앞에 주문하지도 않은 택배 2개가 도착해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처음에는 택배 기사님이 착각하셔서 잘못 배달하신 것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신혼집에 들어온 이후로 2-3번 정도 다른 집 택배가 저희 집으로 배달된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신랑의 이름으로 택배가 도착한 것이었고 대체 뭐가 들었는지 확인해 보려고 열어보았더니 똑같은 비싼 게임기가 2개나 들어있었습니다. 당연히 신랑도 사람인데 필요한 물건이 있다면 충분히 주문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무슨 이유로 하나 구매하기도 부담스러운 게임기를 2개나 주문했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신랑이 집에 돌아오자마자 물어보았어요. 여보, 아까 택배 온 거 뜯어보니까 요즘 유행한다는 비싼 게임기가 2개나 들어있던데 상의도 없이 왜 이렇게 많이 구매한 거야? 아, 왜 허락도 없이 함부로 남의 택배를 뜯어봐. 게임기 하나는 회사에서 주는 생일 포인트로 싸게 구매한 거고 또 하나는 아는 사람한테 선물로 받은 거야. 그래? 근데 신기하네. 아는 사람한테 선물 받은 것은 그렇다 치고 보통 회사에서 주는 생일 포인트는 자사 제품만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나? 아무리 싸게 샀다고 해도 그렇지. 집에도 식기세척기랑 전자레인지 이런 가전제품이 필요한데 사기 전에 상의 좀 하지. 이왕 포인트 쓰는 거 가정에 도움되는 거 사면 얼마나 좋아. 내 생일 선물 고르는데 집에 필요한 것을 왜 고르냐? 그리고 살림은 주부인 당신 책임 아닌가? 회사에서 생일 선물 고르라고 준 포인트를 왜 당신 살림에 보태라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 뭐라고? 말을 왜 그런 식으로 해? 살림은 주부 책임이라니. 결혼해서 같은 집 살면 당신한테도 책임이 있는 거지.
나는 집에서 놀고 먹냐? 일 다니면서 생활비 따박따박 내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이기적이라는 생각 안 들어? 에휴, 대화가 통해야 말이지. 지금부터 당신이랑 말 안 할 거니까 괜히 따라 들어와서 건드리지 마. 남자는 죽을 때까지 어린 아이라고 하더니 신랑은 상황이 본인한테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말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는 서재로 들어가서 누가 이기나 혼자만의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따라 들어가서 말로 잘 풀었겠지만 이때만큼은 신랑이 말도 안 되는 행동에 할 말이 없어서 끝까지 모른 척하고 처리할 회사 일에 있어서 노트북을 열었는데 이전에 신랑이 사용하다가 전원을 끝까지 끄지 않았던 것인지 곧바로 인터넷 창이 켜지더군요. 분명히 저에게는 회사 생일 포인트를 사용해서 게임기 하나를 구매했고 나머지는 아는 사람이 구매해줘서 선물로 받았다고 했는데 아니 스토어 페이지에서 같은 제품을 2개나 직접 구매한 내역을 발견하게 되었고 괜히 이상하고 찜찜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학생 스토어에서는 대학생이 아니면 아무리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저렴한 금액으로 전자제품을 구입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저희 신랑은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했던 탓에 이런 곳에 가입이 되어 있을 리가 없었거든요. 누가 봐도 거짓말을 한 것이고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내뱉을 수 있는 건지 이해를 할 수 없어서 신랑이 삐진 상태로 있는 서재로 들어갔어요. 당신 앞으로 온 게임기는 아는 사람한테 하나 생일 포인트로 구매한 거 하나라고 하지 않았어? 업무 때문에 처리할 일이 있어서 노트북 열어보니까 당신 대학생 스토어에서 직접 본인 카드로 구매했던데? 그냥 다 들킨 김에 똑바로 말해. 대체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쇼핑몰에서 게임기를 2개나 구매했다는 거야? 노트북에 내역이 다 남아있다니까? 당신이 자꾸 거짓말할수록 우리 사이만 안 좋아져. 다른 쇼핑몰에서 구매했다 해도 화가 날 수밖에 없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대학생만 이용할 수 있는 스토어에서 게임기를 2개나 구매했다는 것이 말이 돼? 당신 설마 지금 대학생인 거야? 그게 여보, 내가 여기서 있는 그대로 다 설명해주면 이해해 줄 거야? 뭐가 있기는 있나 보구나.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해. 내가 납득이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고 모른 척 넘어가 줄 테니까. 당신이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나 실은 지금 대학교 다니고 있는 거 맞아. 나 고등학교 실업계 졸업하고 곧바로 취직했고 운이 좋아서 이름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고는 있지만 대학교 나온 후배들은 승진이 잘 되는데 나는 실업계 나왔다는 이유로 죽을 만큼 노력을 해도 승진이 되지 않아서 고민이 많았어. 그래도 이름 있는 회사를 다니다 보니 학비도 어느 정도 지원이 된다고 해서 지금 야간대학교 다니고 있는 거야. 그럼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어야지. 나 뒤늦게 공부하겠다는 사람 말릴 정도로 나쁜 사람 아니거든. 게다가 학비도 어느 정도 지원이 된다면서. 오히려 좋은 일인데 왜 거짓말을 해? 참 어이가 없네. 그럼 지금까지 학교에서 보내는 우편물이나 관련 서류는 나 몰래 봐야 하니 회사 사무실에서 받아봤겠네? 우편물은 모두 회사에서 받아봤지. 미안해, 미리 이야기 못 해줘서. 그리고 게임기는 내가 일부러 2개 결제한 게 아니라 하나만 결제하려다가 실수를 한 것 같아. 게임기 하나는 내가 알아서 해결해 놓을게. 신랑이 비밀이 없어야 하는 사이에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에 기분은 좋지 않았지만 막상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니 어느 정도 이해는 가더군요. 그동안 좋은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에 만족감이 높은 줄로만 알았지 실업계 출신이라 승진이 되지 않아서 고민을 하고 있는 줄은 몰랐기에 먼저 알아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번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따져 묻지 않고 넘어가기로 했어요. 이 일이 발생한 이후로
신랑은 회사를 다니면서 마음 편히 야간 대학을 다녔으며 저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터치를 하지 않고 밤낮으로 일을 병행하며 공부하는 것이 안쓰러워 옆에서 최대한 챙겨주려고 노력했어요. 당연히 저도 일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 평소에 업무가 많은 편이라서 시간을 많이 내지는 못하지만 그동안 나이 어린 후배들한테 이리저리 치이면서도 승진이 되지 않아 마음고생이 심했을 신랑을 위해 보양식도 해서 먹이고 고기 좋아하는 사람이니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나가서 외식도 하면서 지극정성으로 챙겼어요. 한 번은 시험 공부할 것이 많다고 하여 평일 내내 저녁 늦게까지 서재 있는 신랑을 위해서 유명하다는 한식당에 데리고 가게 되었고 열심히 만족하며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주변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람 한 명이 오랜만이라고 악수하자며 손까지 내밀면서 남편에게 굉장히 반갑게 인사를 하더군요. 어? 아, 너 김현민 아니냐? 이런 곳에서 오랜만에 만나니까 반갑다. 잘 지내고 있지?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저는 그쪽을 처음 뵙습니다. 누구시죠? 재작년에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지 않으셨나요? 전 옆에서 건설 자재 나르는 업무를 맡아 근무했던 이지훈이라고 합니다. 그때 현민 씨는 아마 시멘트 나르는 일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저희 의외로 공사 맡아서 하는 내내 연락처도 주고받고 친하게 지냈는데 정말 기억 안 나세요? 저희 신랑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로 계속 전자제품 만드는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상황을 보니 아마도 사람을 착각하신 듯하네요. 그렇군요. 두 분 좋은 시간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일단 신랑이 본인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표정 변화 하나 없이 이야기를 하니까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당시 이 사람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어서 공사 현장에 나갈 일이 없었다고 하며 테이블로 찾아와 악수까지 건네며 인사를 하던 사람을 그냥 돌려보냈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그 사람이 신랑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 이상하다 느껴졌어요. 무엇보다 이지훈이라는 사람이 테이블에 다녀간 이후로 신랑도 웃음기 하나 없이 무표정으로 식사를 하는 것이 수상하게 보였어요. 여보, 아까 테이블에 찾아온 사람 정말 몰라? 이지훈이라는 사람도 분명히 당신 얼굴 보고 아는 사람이다 싶어서 테이블로 찾아왔을 텐데 당신은 쳐다보지도 않고 무작정 모른다고만 하고 들어보니까 당신 이름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던데? 내가 저 사람을 언제 봤다고 알아? 당신 말대로 재작년에도 계속 회사 다녔던 사람이 일용직으로 건설 현장에 나갈 일이 뭐가 있어? 저 사람 일용직이라고는 이야기 안 했는데? 건설 현장에서 자재 나르는 일했던 사람이라고만 했지. 건설 현장에 나가서 자재 옮겨다 나르는 사람이 보나마나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거지. 직급이 높은 사람이겠어? 일반 일꾼들이 하는 그런 잡일을 누가 직급 높은 사람한테 시켜? 생각해보니 그건 그렇네. 아마도 우연히 겹친 것 같다. 신랑의 말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저도 사람인지라 이전에 이해를 하고 넘겼지만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하여 들켰던 일이 있었기에 테이블에 찾아왔던 사람이 신랑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에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 없었어요. 하지만 따로 증거물이 없었으니 어떻게 확인해봐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테이블로 찾아왔던 사람이 식사를 끝낸 후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급한 대로 화장실에 갔다 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밖으로 그 사람을 쫓아가 붙잡고 아무래도 신랑이 건설 현장을 다녔던 일을 밖에서 이야기하는 게 창피해서 그런 것 같다고 다음에 상황 봐서 연락을 드리라고 하겠다고 명함 한 장만 달라며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지훈이라고 하는 사람도 신랑의 표정을 보고 그때 만난 김현민 씨가 맞다는 것 같다면서 흔쾌히 명함을 주시더군요. 그렇게 명함을 받아 식당으로 들어가서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식사를 마쳤고 집으로 돌아온 후에는
신랑의 이야기가 거짓인지 진실인지 확실하게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으니 일용직으로 근무한다는 것에 대해 다 알고 있다면서 무작정 떠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리 봐도 신랑 성격에 손사래를 치며 본인은 그런 일이 없다면서 부정을 할 것이 뻔했고 결국 명함을 주신 이지훈이라는 분과 따로 연락을 해서 신랑과 친분이 있었다면 그때 찍은 사진이나 따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없는지 물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곧바로 식당에서 받았던 명함을 꺼내서 확인해 보았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신랑이 식당에서 건설 현장 일하는 사람들이 다들 일용직이지 직급 높은 사람이 어딨냐며 화를 내며 이야기했던 것과는 달리 받아온 명함에는 직급이 건설회사 본부장이라고 적혀 있었고 뭔가 이상하다 싶었지만 문자로 물어볼 것이 있다고 연락 한 번만 달라고 했더니 다음날 아침에 연락을 주셨으며 주변에 있는 커피숍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기로 했어요. 재수 씨, 안녕하세요. 재작년에 현민이랑 같이 건설 현장에 있을 때는 여자친구만 있다고 들었는데 자식이 벌써 이렇게 결혼을 했을 줄은 몰랐네요. 네, 신랑이랑 결혼한 지 1년 조금 안 됐어요. 그렇군요. 저번에 식당에서 들어보니 현민이가 고등학교 졸업 이후부터 전자제품 만드는 회사에 취직해서 근무하고 있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정말인가요? 네, 지금까지 계속 전자제품 만드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저도 그게 의아하기는 한데, 회사에 다니면서 어떻게 일용직 일까지 했던 것인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혹시 알고 계시는 일이나 같이 찍은 사진 같은 것이 있을까 해서 예의가 아닌 것을 알고 있음에도 연락을 드려 따로 만나 뵙자고 했네요. 그렇군요. 아시겠지만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정규직이 아니다 보니 서로 오래 알고 지내는 경우가 없어서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지는 않고요. 제가 그때 들어 알고 있는 건 당시 현민이가 일용직과 대리운전 일을 병행했기 때문에 회사까지 다니기에는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서만 찍은 사진은 없고 회사에 단체로 찍은 사진이 있을 것 같은데 찾게 되면 휴대폰으로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그렇군요. 그럼 당시에 회사 다니고 있었다는 것도 거짓말일 수도 있겠네요. 단체 사진이라도 괜찮으니 찾게 되면 바로 보내주세요. 최근에 신랑과 문제가 있었던 상황이라 이참에 확실하게 확인을 해보고 싶네요. 그리고 명함을 보니 회사 본부장님이시던데 당시에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신 거예요? 그게 그 명함 속 회사 회장님 손자입니다. 사장님 아들이기도 하고요. 가족기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일찍부터 경영 수업을 하기 위해 작은 일부터 배우라는 할아버지 명령으로 일용직 직원인 척하고 건설 현장에서 잠깐 일을 했었어요. 당시에는 건설 현장 책임자만 알고 있었던 이야기라 현민이도 몰랐을 거예요. 이거 숨기느라고 일부러 허접한 옷 입고 다니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하루 벌어 하루 살고 있는 사람인 척 했거든요. 그러시군요. 어쩐지 식당에 들어오시는데 일용직으로 근무하실 만한 옷차림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네. 현장에서 일할 때 현민이가 너무 열심히 일해서 나중에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팀원으로 두고 같이 일을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현장 일 끝나고 받아놓은 전화번호로 연락을 했었는데 받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다니 저희 신랑도 나중에 알게 되면 많이 아쉬워하겠네요. 그러게요. 어찌됐건 재수씨, 사진은 오늘 회사 들어가서 찾아보고 바로 전송해 드릴게요. 저희 회사가 항상 기념으로 끝까지 공사에 참여했던 사람들과 사진을 찍어 놓아서 분명히 그때 사진이 있을 거예요. 다음번에는 현민이랑 다 같이 식사 한번 하시죠. 네, 여기까지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건설 현장에서 일을 했다는 이준 씨를 만나게 되면
그동안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깔끔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니 왠지 모르게 찜찜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신랑이 건설 현장에서 지훈 씨와 함께 근무했던 것이 맞다고 한다면 일용직에 대리운전까지 하면서 회사에 다니고 있었다는 것인데 아무리 봐도 말이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무엇보다 당시에 창피해서 거짓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멀쩡하게 회사에 잘 다니고 있는 사람인데 굳이 이지훈 씨를 모른 척할 이유도 없었고요. 하지만 보내주신다는 사진을 두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 무작정 의심부터 할 수는 없었고 혹시라도 이지훈 씨가 착각할 수도 있으니 일단은 따로 만나 대화를 나눴다는 것에 대해서는 신랑에게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모른 척하고 있었어요. 신랑과 저녁 식사를 한 후 각자 방에 들어가 할 일을 하고 있었는데 휴대폰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고 내용물을 확인해 보니 이지훈 씨가 보낸 사진이 도착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급하게 사진을 열어보았더니 많은 사람들이 서서 찍은 단체 사진이라 혹시라도 제가 알아보지 못할까봐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두 사람 얼굴에 따로 표시를 해놓으셨고 편하게 그 부분만 확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설마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사진을 살펴보니 확실히 신랑 얼굴이 있는 것을 봐서는 이지훈 씨와 저희 신랑이 건설 현장에서 같이 일했던 사이가 맞는 것 같았고 이 모든 상황이 저에게는 혼란스러웠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친구들과는 다르게 본인은 큰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자랑까지 했으면서 왜 일용직과 대리운전 일을 병행하며 살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으며 상황상 저에게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당시에 전자제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았다면 지금 다니고 있다는 회사는 대체 어디인지 그것도 궁금하더군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둘씩 드러나는 신랑의 거짓말을 매번 덮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았고 분명히 이 모든 진실을 시부모님께서는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사진을 확인하자마자 곧바로 움직이기 싫다는 신랑을 억지로 데리고 시댁으로 넘어가게 되었어요. 아니, 내가 이 시간에 여긴 웬일이냐? 혹시 집에 무슨 일 있는 거야? 아니, 무슨 일이 있는 것은 아니고 애가 뜬금없이 자꾸 시댁으로 가자고 하잖아. 하영이가? 무슨 급한 일이 있길래 다 늦은 시간에 시댁으로 와? 그게요, 어머니. 혹시 재작년에 저희 신랑 전자제품 만드는 회사 다닌 게 아니라 일용직이랑 대리운전 일 했나요? 당신 그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온 거야?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 하영아,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 일용직이랑 대리운전 일이라니? 너도 알고 있는 것처럼 얘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름 있는 회사 들어간 후에 일 잘하고 있잖아. 어머니,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이 사람 얼마 전에 대학생 스토어에서 게임기 구매했다가 저한테 대학교 다니고 있다는 것도 들켰어요. 그런데 저번에 한식당 갔다가 이지훈이라는 사람이 저희 신랑 이름까지 정확하게 알고 다가왔는데 끝까지 모른 척 하더라고요. 제가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이 사람 몰래 명함 받아놓고 그 사람을 따로 만나보았는데 대리운전에 일용직 일한다는 것을 들었다며 이야기하더라고요. 당신 나 몰래 그 사람 따로 만났다는 거야? 이지훈이라는 사람이 만나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몰라도 난 그 사람 모른다고. 며느라가 너 의심병 있는 거 아니냐? 뭐가 급하다고 여기까지 시간에 피곤한 사람을 끌고 오니? 네 신랑 계속해서 회사 다녔던 건 맞다. 그래요? 그럼 사진 속에 보이는 익숙한 이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요? 저희 신랑 출생의 비밀이라도 있나요? 알고 보니 쌍둥이였던 거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일용직이랑 대리운전 일은 왜 했는지, 그리고 지금 저희 신랑이 다니고 있는 곳이 전자제품 만드는 회사가 맞는지. 제가 이지훈 씨에게 받은 사진을 두 사람 앞에 내미니까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어버렸고
신랑은 그제서야 제 앞에서 진실을 말해주었어요. 재작년에 일용직 일과 대리운전 일을 했었는데 우연히 대리운전 일을 하다가 건설회사 회장 손자가 숨어서 일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손님에게 본인도 그 일을 하고 싶다고 꼬드겨 현직에 나가게 되었다고 했어요. 일이 시작되면서 혹시나 뜯어낼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을 하며 손자로 보이는 사람을 찾았고 처음에는 자신의 옆에서 일을 하던 이지훈 씨를 의심하고 가까이 지내려고 했으나 막상 매번 허름한 옷을 입고 다니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 벌어 하루 산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곳 현장에는 손자가 없겠거니 싶어 똥 밟았다는 생각으로 이지훈 씨가 거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했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신랑은 직장이 없었다고 했어요. 대학교도 보다 못한 시어머니가 학점 은행제라도 가라고 하셔서 입학금을 대주셨다고 하고 저에게 거짓말 해놓은 것이 있으니 집에 월급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편의점이랑 대리운전 일을 꾸준히 해왔으며 매달 나오는 카드값이랑 나머지 필요한 생활비는 시아버지가 조금씩 도와주셨다고 하더군요. 대체 거짓말까지 하면서 왜 이렇게 살아야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부잣집 손자에게 한몫 뜯어내기 위해 일부러 일용직으로 접근해 일을 했다는 것이 소름 끼쳤어요. 무엇보다 매번 거짓말과 사고를 치고 다니는 신랑 때문에 도저히 시부모님은 다 늙어서 무슨 고생인지 황당하더군요. 당연히 모든 것이 밝혀진 후 신랑은 어떻게 해서든 저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며 싹싹 빌었지만 지금까지 했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당신이 지금 모르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이지훈 씨 지금 건설회사 본부장으로 있더라. 그 회사 손자가 바로 이지훈 씨였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당신이랑 함께 회사로 들어갈 생각해서 현장 일 끝나자마자 연락을 했는데 당신이 전화를 안 받아서 포기했다고 하더라고. 뭐라고? 그럼 지훈이가 내가 애타게 찾던 회사 손자였다는 이야기인 거야? 그리고 나를 회사에 취직시켜주려고 했다고? 그래. 눈앞에 있는 욕심 때문에 친구도 기회도 놓치고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하다가 나한테 들켜서 이 꼴로 앉아있는 당신 모습 진짜 추하다. 종교적인 이유로 당신은 선의의 거짓말도 싫다면서 지금은 대체 왜 이런 모습으로 있는지 참 연애할 때도 말했지만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랑은 못 살아. 그러니까 이혼하자. 그리고 당신 병원 좀 가봐.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하는 것도 병이라고 하더라. 여보, 나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내가 앞으로 잘할게. 응? 그래 며느라가 우리 현민이 한 번만 용서해다오. 내가 병원에도 데리고 다니면서 거짓말 앞으로는 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을게.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거짓말인데다가 다 들켜도 모른다며 잡아댔던 신랑이 너무 실망스러워서 그냥 이혼 통보 후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혼자 돌아와 버렸어요. 결국 저와 신랑은 이혼을 하기 위해 절차를 밟게 되었고 나중에 들어보니 이지훈 씨는 신랑에게 연락을 받아 자초지종을 듣고 나서 그때의 일을 사과받았으며 신랑은 정신병원을 통해 공상허언증이라는 질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치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병이라고 하지만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본인을 포장하기 위해 하는 계속된 거짓말은 결국 상대방의 믿음과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고 과한 욕심으로 인한 잘못된 행동은 부메랑처럼 되돌아오게 되니 앞으로는 전 남편이 양심적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의 별 보잘것없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